마을 끝 해가 가장 늦게 닿는 자리에 빈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은 언제부터 비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노인조차 내가 어렸을 때도 이미 빈집이었지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담장은 허물어져 풀에 묻혔고 문은 바람만 불면 혼자서 열렸다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밤이면 마을 어귀까지 들려왔습니다. 삐걱쾅, 삐걱쾅.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괜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낮에도 그랬지만 특히 해질녘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아낙네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 무의식 중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은 그 앞을 달려서 지나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공이 그 집 마당으로 넘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냥 두고 가자고 말했지만 그 아이는 용기를 내어 담장 너머로 손을 뻗었습니다. 공을 건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날 밤 아이는 열이 나서 사흘을 앓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아이들은 그 집 근처에서는 공놀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야. 마을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 대해 물으면 이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런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집을 피해야 한다는 것, 그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떤 이는 옛날에 그 집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집주인이 빚을 지고 야반도주했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많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 집은 마을 끝에 있었고 일부러 그쪽으로 가지 않는 한 마주칠 일도 없었으니까요. 가끔 외지 사람이 그 집을 보고 물었습니다. 저 집은 팔지 않나요? 집값이 비싸다던데 저렇게 비어 있으면 아까운데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팔긴 팔죠. 아주 싼 값에요.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값도 싸다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대화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묻는 사람도 없었고 더 이상 설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집은 점점 더 낡아갔습니다. 담장은 더 무너졌고 기와는 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갔습니다. 마을은 조금씩 변했지만 그 집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 집은 일종의 금기였습니다.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 그렇다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익숙한 불편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집은 마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끝에 빈집이 하나 있고 사람들은 그 집을 피해가고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라는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상. 그것이 마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적어도 그 가을이 오기 전까지는. 어느 해 가을 마을 어귀에 낯선 노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끌고 온 것은 살림이라 부르기에도 민망했습니다. 낡은 보따리 2개와 이불 한 채, 손때 묻은 나무 상자 하나. 남편은 지팡이에 의지에 걸었고 아내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지나가는 나그네련이 생각했습니다. 이 마을은 큰 길에서 벗어나 지나는 사람이 드물었으니까요. 그런데 노부부는 우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마을 안쪽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와 바퀴 구르는 소리만이 고요한 마을에 울렸습니다. 마을 중심부를 지나쳐 정자나무 앞도 지나쳐 마을 끝에 다다랐습니다. 그 빈집 앞에서 노부부는 멈춰 섰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용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대답 대신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담장은 허물어져 있었고 문은 삐걱거렸습니다. 마당은 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이상하지요, 여보.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흉하다는 말은 많은데 마음은 왜 이렇게 고요할까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괜히 무서운 얼굴을 갖게 되는 법이지요. 그냥 외로웠던 거예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짐을 내려놓고 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보시오, 그 집에 들어가시려고요? 대장간 주인이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사신다고요? 왜요? 팔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노부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요.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부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낡은 옷과 적은 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비바람을 막아줄 보금자리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집값은 얼마입니까? 헐값입니다. 원래 주인은 돌아가셨고 먼 친척이 관리하고 있지요. 그럼 살 수 있겠군요. 남편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노부부는 다시 그 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래야지요. 우리 집인걸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익숙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오랜만에 그들에게도 돌아갈 곳이 생긴 것입니다. 계약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먼 친척이라는 사람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이장을 통해 서류 몇 장이 왔고 노부부는 주머니 속 돈을 꺼내 놓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그게 전부인 듯 했습니다. 정말 들어가시겠습니까? 이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집이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떠나고 노부부는 처음으로 그 집 안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집 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마루는 낡았지만 단단했고 기둥은 오래됐지만 곧았습니다. 좋은 집이었구먼. 남편이 기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 안을 둘러봤습니다. 부엌에는 오래된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시커먼 그을음이 벽을 덮고 있었지만 한때 이곳에서 밥을 짓던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방에는 낡은 장롱이 서 있었고 건너방에는 쥐가 갉아먹은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자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풀이 무성한 마당 한쪽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려보냈지만 물은 없었습니다. 바닥이 메마르게 말라 있었습니다. 뒷란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장독은 모두 깨져 있었지만 장독대를 받치고 있는 돌은 여전히 튼튼했습니다. 여기에 장을 담그면 좋겠어요. 아내가 상상하듯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을 보며 웃었습니다. 풀로 뒤덮인 황량한 마당이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채소가 자라고 장독이 놓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노부부는 급히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가져온 이불을 안방에 폈습니다. 등잔에 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소. 귀신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외로웠을 거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불고 문이 삐걱거렸습니다. 천장에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 쥐 지나가는 소리,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조금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여보, 네. 우리 잘할 수 있겠지요? 천천히 하나씩.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집이 작게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부부는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낡은 집에서 낡은 부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잠들었을 뿐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남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였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마당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텃밭을 만들고 우물을 다시 파고 담장을 고치고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곳은 그들의 집이었으니까요. 흉가라 불리던 사람들이 피하던 오랫동안 비어있던 그 집. 이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집이었습니다. 첫 겨울은 쉽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등잔 기름을 아껴야 했기에 어둠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있던 귀신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건 장작 타는 소리와 낙엽이 지붕 위로 떨어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라게 만들던 그 소리들도 시간이 지나자 익숙해졌습니다. 남편은 날이 밝으면 마당으로 나가 조금씩 풀을 뽑고 돌을 골라냈습니다. 허리가 아파 자주 쉬어야 했지만 매일 조금씩 마당이 정리됐습니다. 봄이 오면 여기에 채소를 심어야겠소. 두 사람은 텅 빈 마당을 보며 푸른 채소밭을 상상했습니다. 아내는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걷어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나무 빗을 발견했습니다. 손때가 묻어 윤이 났습니다. 아내는 빗을 깨끗이 닦아 장롱 위에 놓았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앞을 빨리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서서 집을 바라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마당에서 노인이 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조금씩 안도하며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마당을 고르다 유난히 단단한 곳을 발견했습니다. 괭이로 파 내려가자 돌무더기가 나왔고 그 아래로 오래된 집터가 드러났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을의 김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게 나오다니. 여긴 흉가가 아니네. 사람 손이 오래 머문 숨은 명당이야. 노인이 감탄했습니다. 옛날에 이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이 이곳에 살았다네. 전쟁통에 급히 떠났고 그 후로 집이 비었지. 이 집은 옛 집터 위에 나중에 지어진 거야. 노인의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장독대 아래를 정리하다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흙에 묻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묵은 엽전과 은그릇,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글씨는 흐릿했지만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급히 집을 떠나며 이곳에 남긴다. 언젠가 이 집을 아껴줄 이가 다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전쟁통에 떠난 옛 주인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이었습니다. 노부부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을 아껴줄 이 우리를 기다렸던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 왔구먼. 우리. 그날 밤 노부부는 오래간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이 집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노부부는 발견한 재물을 자신들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엽전과 은그릇을 팔면 당장 겨울을 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이 돈은 집을 위해 써야 해요. 옛 주인이 집을 아껴줄 사람을 위해 남긴 거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재물로 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울어진 기둥을 바로 세우고 깨진 기와를 갈았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신기한 듯 바라봤습니다. 소문은 금방 퍼졌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 보물이 나왔다는 소문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최진사댁 마님은 달랐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의 마님은 질투를 느꼈습니다. 사실 그 빈집 땅은 최진사댁 땅과 붙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오래전부터 그 땅을 사들이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노부부에게 팔려버렸습니다. 게다가 노부부가 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칭찬까지 받자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마님은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저 노인들 보물을 신고도 안 했대요. 도둑질한 건 아닐까요? 노부부는 이런 소문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집을 고치고 집 앞에 작은 평상과 물동이를 놓았습니다. 지나는 나그네들이 물을 마시기 시작했고 칭찬이 쌓였습니다. 마님의 질투는 더욱 커졌습니다. 마님은 더 큰 계략을 꾸몄습니다. 어느 날 밤 하인들을 시켜 노부부의 집 담장에 붉은 글씨로 글을 쓰게 했습니다. 이 집에는 도둑이 산다. 아침에 일어난 노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최진사댁 마님이 마을 사람들 사이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노인들이 보물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어요. 옛 주인의 물건을 제 것인 양 쓰고 있는 거지요. 그게 도둑질이 아니면 뭡니까? 노부부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보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예. 집 마당에서 상자를 찾았습니다. 엽전과 은그릇, 그리고 편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품에서 그 누런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장이 받아 읽었습니다. 급히 집을 떠나며 이곳에 남긴다. 언젠가 이 집을 아껴줄 이가 다시 살게 되기를 바란다. 이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유언과 같습니다. 옛 주인이 이 집을 아껴줄 사람에게 남긴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진사댁 마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이 일에 마님이 관여하신 건 아니겠지요? 이장이 마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마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담장에 글씨를 지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부부를 더욱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노부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시련이 따른다는 것을.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물동이는 여전히 채워져 있었고 지나는 이들은 여전히 고마워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노부부가 머물자 집은 조금씩 숨을 되찾았습니다. 문은 더 이상 덜컹거리지 않았습니다. 지붕도 달라졌습니다. 새로 올린 기와는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마당엔 사람 온기가 머물렀습니다. 봄에 심은 나무들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감나무는 열매를 맺었고 매화는 향기를 풍겼습니다. 채소밭도 풍성했습니다. 우물물은 맑고 시원했습니다. 집 앞 평상에는 늘 물동이가 놓여 있었고 지나는 이들이 물을 마시고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저 집, 이제 달라졌네. 사람이 사니까 집이 살아나는구먼. 어느 날 아이들이 공을 차다 공이 마당으로 넘어갔습니다.
예전과 달리 아이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공 좀 주워주세요. 남편이 웃으며 공을 던져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집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놀았습니다. 마을 아낙네들도 하나둘 들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얻어가고 김치나 떡을 나누며 작은 나눔이 오갔습니다. 평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처음엔 말렸지요. 하지만 어르신들이 옳았습니다. 김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신이 있어서 무서운 집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서 석을 벗던 집이었구먼.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집이지요. 우리도 이 집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뿌리를 내렸습니다. 아내가 덧붙였습니다. 서로 살린 거지요. 어르신들이 집을 살렸고, 집이 어르신들을 살렸고, 노인들이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 연기를 보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이제 매일 볼 수 있을 겁니다. 노인들이 돌아간 후 노부부는 마당에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왔지요? 그럼요. 이 집을 만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귀신이 사는 집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집.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환대의 집. 집은 변했고 사람들도 변했고 노부부도 변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마을을 비췄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노부부가 그 집에 들어온 지 어느덧 몇 해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계절마다 나무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도 그 집 문은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 들어와 쉬어갈 수 있습니다. 물동이에는 늘 시원한 물이 가득했고 평상에는 앉을 자리가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 작은 친절. 그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집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이 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고민이 있을 때 찾아와 앉으면 노부부는 그저 옆에 앉아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묵묵함이 마을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사를 왔습니다. 마을이 낯선 그들이 노부부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잠시 쉬어가세요. 젊은 부부는 평상에 앉아 물을 마시며 마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제야 안심하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흉가라 불리던 집은 이제 마을에서 가장 따뜻한 집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말합니다. 저 집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 노부부는 이런 말을 듣고도 겸연쩍어 합니다. 그저 살았을 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은 압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마을의 온기라는 것을. 해가 저물었습니다. 노부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이 집과 함께.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마을 어디선가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집 문은 조용히 열려 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 집은 마을과 함께 숨쉬며 살아갑니다.